모든 음식이 같은 가격은 아니야. 어떤 음식은 기르모퉁이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금수저나 부자들만을 위한 음식도 있어. 이 영상에서 우리와 함께 특별한 푸드 트립을 떠나보자. 배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충격적인 가격과 독특한 유래를 지닌 음식들을 보자는 거야. 땅 속에서 나오는 전통 간식부터 황금만큼 비싼 사양노루 우유와 꿀까지, 이 음식들은 일반 식당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야. 하지만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희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해볼게요. 20번 프라 칠렌시스. 칠레에서 온 외계인 같은 별미입니다. 이 음식을 처음 본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외계인 아니야? 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프라 칠렌시스는 정말로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바다 생물이고 정말 비싼 음식입니다. 이 생물은 칠레와 페루 해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겉모습은 마치 돌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열어보면 안쪽은 붉은색이고 속살은 성게와 비슷합니다. 바로 그 칠레 현지에서는 이 생물을 자주 먹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 밥과 함께 곁들여 먹기도 하죠. 현지인들은 맛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물은 외형만 독특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과 섭식자로 움직이지 않고 바위에 붙어서 바닷물을 걸러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 생물은 복잡한 분자로 된 두꺼운 갑옷 같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근육과 살이 여러 겹으로 들어 있습니다. 맛은 금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생물에는 철, 티타늄, 그리고 아주 희귀한 원소인 바나듐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 생물에 이런 성분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의 칠레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팔려고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맛보고 싶다면 큰 예산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19번 사프란. 황금 향신료입니다. 생김새는 금이 아니지만 가격은 거의 금과 맞먹습니다. 사프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여겨집니다. 1파운드당 500에서 5,000달러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한 향신료가 그렇게 비쌀까요? 그 이유는 수확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향신료는 크로커스 사티부스라는 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각 꽃마다 오직 3가닥의 실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따야 합니다. 그래서 사프란 1파운드를 만들고 싶다면 75,000송이 이상의 꽃을 따야 합니다. 향신료로 쓰이는 것 외에도 사프란은 약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프란이 기억력과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프란에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우울증에 도움이 되며 항암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고 금처럼 귀한 향신료를 써보고 싶다면 사프란을 아도보에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갑이 허락한다면 말이죠. 18번 후구. 일본의 위험한 보거입니다. 독이 있는 물고기지만 먹는 음식이죠. 후구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본에서 용감한 사람들이 즐겨 먹는 보거입니다. 기억하세요. 후구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들어있는데 이 독은 청산가리보다 더 강합니다. 잘못 자르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생선을 요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셰프들이 후구를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기 전에 혹독한 훈련과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선은 일본에서 여전히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매년 약 10,000톤의 후구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된 후구의 살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맛에 독특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대미일뿐만 아니라 보거는 희귀하기도 합니다. 이 생선의 많은 종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그 가격이 더욱 비싸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보거를 맛보고 싶다면 셰프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도 믿어야 합니다. 넘버 17. 블랙댄스케 수박. 일본의 검은 수박으로 마치 드래곤의 알처럼 생겼습니다. 더 크면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산 블랙댄스케 수박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작고 무게도 8파운드밖에 안 되지만 과일 한 상자보다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이 수박이 매우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일본 전역에서 약 100개 정도만 수확됩니다. 너무나 희귀해서 한 개 가격이 25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수확량이 적을 뿐 아니라
맛도 특별합니다. 먹어본 사람들은 독특한 단맛과 풍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재배도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맛과 식감을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후, 관리, 그리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농부들에게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공급이 적으면 수요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식탁에 백만장자용 과일을 올리고 싶다면 블랙댄스키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든다면 말이죠. 16번 알바, 화이트 트러플, 이탈리아 숲의 황금입니다. 땅 속에 금괴가 있다면 이것은 셰프들에게 금덩이와도 같습니다. 알바 화이트 트러플. 이탈리아에는 28종류의 트러플이 있지만 가장 비싸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알바에서 나는 흰색 트러플입니다. 문제는 이건 그냥 심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트러플은 특정한 뿌리를 가진 나무 아래 적절한 습기와 빛이 있는 땅에서만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숲에서 트러플을 찾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개나 돼지를 사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트러플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반려동물의 후각에 의존해서 땅 속에 있는 트러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가니시, 향신료 또는 값이 수천에 이르는 요리의 주인공로 사용됩니다. 가격이 비싸도 하루 종일 찾아도 트러플을 꼭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캐내면 그 가격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습니다. 넘버 15. 드라이 에이징 와규 앙트르코트 스테이크. 몇 달 동안 숙성시킨 고기입니다. 읽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죠. 하지만 드라이 에이징 와규 앙트르코트 또는 더 간단히 말해 고급 숙성 스테이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며 가장 맛있는 스테이크 중 하나라고 합니다. 드라이 에이징은 고기를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고기의 수분이 마르면서 맛이 더욱 진해집니다. 겉면에는 껍질이 생기는데 요리하기 전에 제거하고 안쪽의 고기는 부드럽고 입에서 녹는 식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온도 조절, 적절한 습도, 그리고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프리미엄 소고기로 알려진 와규 소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욱 올라갑니다. 몇몇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 스테이크 한 접시에 수백 달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테이크 애호가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고기의 성배라고 합니다. 넘버 14. 이란 알마스 벨루가 캐비어. 억만장장만 먹을 수 있는 가격의 생선알입니다. 캐비어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부자들이 요트에 앉아 먹는 고급 생선알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캐비어로 여겨지는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란 알마스 벨루가 캐비어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매우 희귀하고 비싸서 알마스 또는 다이아몬드라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 한 병의 캐비어에 수천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알마스 벨루가는 한 티스푼에 36,000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네, 단 한 숟가락이 평범한 직장인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이 캐비어는 전 세계 일부 고급 캐비어 하우스와 푸르니의 럭셔리 매장에서만 구할 수 있으며 입에 넣는 보석과 같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면 슬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일부는 물고기 아래 수백만 원을 쓰고 있으니까요. 13번생 블루핀 참치 사시미입니다. 생선은 날 것이고 가격도 프리미엄입니다. 이제 물고기 아래서 고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루핀 참치는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시미를 이야기할 때는 더욱 그렇죠. 스시바에 자주 가신다면 아마 사시미를 이미 맛보셨을 겁니다. 얇게 썬 생선에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죠. 하지만 블루핀 참치를 사용하면 가격이 바로 다른 수준이 됩니다. 블루핀 참치는 잡기가 어렵고 적당한 크기와 품질에 도달하면 일본의 어시장 경매에서 말 그대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입니다. 어떤 생선은 한 마리에 수십만 달러에 팔리기도 합니다. 맛 때문만이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참치는 레스토랑과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고 생선이 신선하고 안전하며 프리미엄급이라면 이들은 큰돈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맞아요. 참치는 건강에 좋아요. 오메가3 단백질, 다양한 비타민이 풍부하죠. 하지만 만약 암시장이나 허가받지 않은 공급업체에서 참치를 구입한다면 기생충에 오염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참치를 먹어보고 싶다면
꼭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생참치인데 비싸기까지 하죠. 거기다 병까지 얻고 싶진 않잖아요? 12번 유바리 킹멜론, 칸탈루프의 왕, 보석 같은 가격입니다. 블랙댄스케 수박이 있다면 일본에는 유바리 킹멜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의 과일인데 너무 완벽한 외모와 가격 때문에 마치 보석처럼 보입니다. 유바리는 평범한 멜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고급 칸탈루프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하이브리드로, 그래서 단맛과 과육의 부드러움이 남다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희귀성과 프레젠테이션 때문인데, 직접 홋카이도 유바리시에 가서 어떻게 재배되는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관리되고 껍질에는 그물망까지 씌워서 흠집이 전혀 없도록 하고, 판매할 때는 리본이 달린 상자에 담아 판매합니다. 2017년에는 유바리 멜론 2개가 무려 26,000달러에 팔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론은 단순히 먹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VIP나 상사에게 선물로 드리며 존경과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에서는 과일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과일 자체가 신분의 상징이기도 하죠. 너무나 완벽하게 생겨서 오히려 자르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만약 먹어본다면 정말 과일 속에 설탕이 들어있는 것처럼 달콤하다고 합니다. 11번 굴. 예전에는 공짜였지만 지금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되었죠. 요즘에는 누군가가 굴을 먹는다고 하면 자동으로 부자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공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00년대에는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에서 굴을 길거리에서 돈처럼 그냥 나눠줬어요. 싸고 맛있고 힘도 나게 해줬죠. 실제로 뉴욕에서만 하루에 100만 개의 굴이 소비됐다고 해요. 하지만 지나친 남획과 바다 오염 때문에 굴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해안에서 사라졌고 서민들의 식탁에서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신선한 굴을 먹으려면 굴 양식장에서 키우거나 관리되는 지역에서 채취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찾기도 기르기도 어려워져서 가격도 함께 올랐어요. 예전에는 길거리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고급 해산물이 되었죠. 만약 먹어보고 싶다면 가격에 대한 준비가 되셨나요? 10위는 푸아그라, 오리 간입니다. 강제로 먹여서 만듭니다. 이게 이 목록에서 가장 논란 많은 음식 중 하나일 거예요. 푸아그라, 즉 오리나 거위의 간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대하게 만들어 만든 고급 요리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별미로 여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동물학대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에 충분한 지방을 얻기 위해 매일 오리의 목에 관을 넣어 강제로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간에 충분한 지방이 쌓이면 그것을 파테로 요리하고 크러스트에 넣고 트러플, 브랜디, 젤리와 함께 곁들입니다. 이것의 맛은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매우 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는 논란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비싼 것 외에도 파운드당 40에서 80달러에 이르며 생산 방식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 제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맛보고 싶다면 먼저 양심에 물어보세요. 죄책감이 있다면 정말 맛있을까요? 구통번호 9. 거위목 따개비. 위험한 바다, 위험한 가격. 이름만 들어도 마치 거위의 몸 일부인 것 같습니다. 구스파나크.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거센 파도가 치는 바위에 붙어 사는 갑각류의 한 종류입니다. 주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취하려면 파도에 얻어맞으며 가파른 바위를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어부들의 생명은 말 그대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채취의 위험에 대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랍스터와 조개 맛이 섞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조리해도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소금과 바닷물에 그냥 삶기만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맛이 일품이라 양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게 채취되는 해산물 중 하나를 맛보고 싶다면 그 가격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일본의 사라진 버섯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버섯이 있는데 왜 마스타케 버섯이 파운드당 거의 300달러에 달하는 가격에 팔릴까요? 간단합니다. 이제는 드물기 때문이죠. 마스타케는 오랫동안 일본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스타케는 축하 행사와 특별한 요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벌목과 기후변화로 인해 이 버섯들의 자연 서식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스타케는 자라기 위해 적절한 습도, 나무, 그리고 토양의 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모두 갖춰져 있어도 버섯이 나타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훈련된 버섯 사냥꾼들이 숲에서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 버섯은 겉모습이 매우 단순합니다. 이렇게 비쌀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이 버섯은 풍요,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독특한 맛의 상징입니다. 넘버 7. 이베리코 햄. 왕들의 햄입니다. 그냥 햄이냐고요? 네. 하지만 평범한 햄이 아닙니다. 이베리코 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햄은 이베리코 돼지에서 나오는데 이베리코 돼지는 스페인의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품종입니다. 이 돼지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도토리, 즉 벨로타가 이 돼지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고기에서 고소하고 버터 같은 풍미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고기가 먹을 준비가 되기까지 숙성 과정이 2년에서 3년까지 걸립니다. 보존 기간이 길수록 맛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파운드당 거의 $200에 달합니다. 미식가들에게 이 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죠. 특이한 향과 식감을 가진 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햄일 뿐이죠. 다만 비쌀 뿐입니다. 넘버 6. 아얌 세마니. 검은 닭, 금값입니다. 크기는 일반 닭과 비슷하지만 생김새는 마치 귀신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아얌 세마니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닭의 한 종류로 깃털, 피부, 살, 뼈, 심지어 내장까지 모두 검은색입니다. 이 닭은 독특한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나 세레모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영적 상징만이 아닙니다. 음식 세계에서는 신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얌 세마니를 구입합니다. 도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이국적인 애완동물처럼요. 이 닭을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맛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귀성입니다. 이 품종을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때로 바로 번식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개체가 매우 적습니다. 이 때문에 아얌 세마니 2마리만 해도 가격이 $1,000가 넘을 수 있습니다. 네, 검은 닭 한 쌍이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가격입니다. 5번째는 퀸테센셜 그릴드 치즈, 뉴욕의 황금빵입니다.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한 조각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의 대답이 $200 이상이라면 뉴욕의 세렌디피티 트리 레스토랑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빵과 치즈만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걸 퀸테센셜 그릴드 치즈라고 부르며 가격이 비싼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되는 치즈는 이탈리아에서 온 희귀한 종류로 카치오 카발로 포돌리코라고 불립니다. 이 치즈는 야생 허브만을 먹고 자란 소에서 얻어집니다. 빵은 샴페인이 들어간 화이트 브레드로 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독특한 점은 크러스트에 진짜 금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기 전에 셰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보석처럼 생긴 이 샌드위치를 먹을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거나 부자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4번째는 제비집 수프입니다. 이 수프는 새의 침에서 만들어집니다. 잠깐만요. 새의 침이라고요?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중국에는 제비집 수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스위프틀렛이라는 새의 둥지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둥지가 아닙니다. 새의 침 자체가 둥지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수프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가격도 장난이 아닙니다. 몇몇 고급 중국 레스토랑에서는 이 수프 한 그릇에 거의 $1,400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동양의 캐비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둥지에 들어있는 콜라겐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의학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에게는 침으로 만든 국물이 여전히 낯설 수 있습니다. 모험심이 있다면 푸드 버킷리스트에 추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우선 닭고기 국물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3번, 무스 치즈. 큰 무스에 우유로 만든 황금 같은 치즈입니다. 우리는 보통 소나 때로는 염소 우유로 만든 치즈를 알고 있죠. 하지만 무스라니요.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수액에서 우유를 짜는 농장이 있습니다. 네, 말과 소의 잡종처럼 생긴 그 큰 무스 말이에요. 그 우유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즈 중 하나를 만듭니다. 바로 무스 치즈라고 불리는 것이죠. 무스의 우유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소처럼 쉽게 젖을 짜게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조용하고 추운 곳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스웨덴에는 이 치즈를 만드는 농장이 전 세계 단 한 곳뿐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치즈의 가격은 파운드당 500달러에 달합니다. 이 치즈의 맛은 크리미하고 진하며 약간 고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런 가격이면 금숟가락이라도 함께 나와야 할 것 같지 않나요? 2번 이란 피스타치오. 모든 견과류의 왕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피스타치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과류 세계에서 진정한 금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란산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피스타치오 공급의 절반 이상이 이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연간 10만 메트릭 톤이 넘는 양에 달합니다. 네, 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많다고 해서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완벽한 기후를 가진 토양 덕분에 이란의 피스타치오는 독특한 풍미, 풍질, 그리고 영양을 자랑합니다. 바삭하고 고소하며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다른 견과류에서는 느끼기 힘든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타치오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이란산일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하나하나의 품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전복, 바다의 하얀 황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목록에서 가장 비싼 음식이 등장합니다. 전복은 달팽이와 조개의 혼합처럼 보이는 독특한 조개류입니다. 단단한 껍데기 아래에는 해산물 애호가들이 화이트 골드라고 부르는 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첫째, 전 세계에는 50가지가 넘는 전복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아 보여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복을 잡으려면 깊은 바다로 잠수해야 하거나 해조류 사이에 숨어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전복은 캐비어와 와규 소고기와 함께 고급 진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살이 적어도 1kg에 500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부는 그 풍부하고 버터 같은 맛 덕분에 가격이 아깝지 않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해산물이 더 현실적입니다. 보너스 3번. 무스 우유, 금처럼 귀한 우유입니다. 무스 치즈만 비싼 게 아닙니다. 무스 우유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싼 우유 중 하나입니다. 이 우유는 러시아와 스웨덴 일부 지역에서 사육되는 무스에서 얻어집니다. 하지만 이 우유를 모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스는 1년에 단 3개월만 젖을 생산하고 우유를 짜려면 동물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목장에서는 무스 우유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가격은 리터당 최대 500달러에 달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너스 2번, LBC 꿀입니다. 이 꿀은 지하에서 채취한 꿀로 단순히 비싼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굴에서 파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터키의 LBC 꿀은 사리카이르 계곡에 있는 200피트 깊이의 동굴 안에서 나옵니다. 이 꿀은 동굴 안에서 순수하게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염이나 외부 노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꿀을 채취하는 데 드는 노력과 극히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가격이 킬로그램당 거의 6,500달러에 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꿀은 금보다도 더 비쌉니다. 보너스 1번, 시베 커피, 즉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시벳 커피 또는 코피 루악은 사양 고양이 한 종류가 먹고 소화하고 배설한 커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맛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커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과정이 원두를 부드럽게 하고 산도를 낮춰줘서 결과적으로 커피가 매우 부드럽고 풍미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어렵고 독특한 과정 때문에 시베 커피 1kg의 가격은 원산지에 따라 6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이것을 카페 알라미드라고 부르며 나라에서 자랑하는 수출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